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오랜만에 정리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틀간 연준 의원들이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내일 FOMC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큰 판도가 갈라질 텐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차트가 있는데요. 2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5% 정도에 와 있는데요. 그렇게 5% 정도까지 올라왔었을 때가 보면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 두 번 정도의 간격이 있었어요. 대략 2006년에서 2008년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때 어떻게 주식시장이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차트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연준의 기준금리라 그러죠. 베이스 레이시죠. 베이스 인트레스트 레이시요. 이 제일 낮은 부분이 0.25%라는 거예요. 0.25%.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베이스 기본 금리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보신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2004년에서 2008년 사이를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랬잖아요. 이때 보면은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도 높고 그런 구간이 생겼죠. 근데 지금 2020년 후 지금 우리가 있는 2021년 이때를 보면 금리는 0.25,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은 5%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2004년에서 2008년 구간이랑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구간은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과연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을 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짧게 보면은 요 2004년에 걸친 요 부분이 지금 이 플랫된 부분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2004년에 인플레이션은 대략 2% 정도로 되다가, 그쵸, 이제 인터레스트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2005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쵸,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자율의 이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 그렇게 이 지난 차트를 보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자율, interest, 그 다음에 inflation, 그 다음에 stock price, 이렇게 세 가지가 연동을 하게 되죠. 연동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보다 좀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큰 영향은 뭔가요? 통화의 가치가 하락이 되게 되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인터레스트를 올릴 거예요. 그렇죠? 인터레스트를 올리게 되면은 국채 쪽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얻는 수익률이 대략 2%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금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현금이 들어갈까요? 주식시장에 있는 현금들이 채권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그리고 주식의 성장이 좀 둔화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6월 이런 약간의 느낌이라고 할까나? 그렇죠? 하루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0.5%, 1%,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주식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두 차트를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놓고요, 이렇게 같은 연대를 이렇게 쥐어져 봤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구간은 지금 이 노랗게 칠해진 그 바로 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한 5년에서 6년 동안 계속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한 또 1년 정도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자율을 높게 상승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으로 갈 때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은요, 벌써 제 영상에서 누차 많이 말씀드렸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순응하면서 가는 종목들은 오일이나 그리고 머티리얼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지금도 에너지, 기름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죠.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벌써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런 주가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은 아직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파이낸셜 쪽이 강해지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파이낸셜이 올라갔다가 다른 섹터보다 빨리 업 트렌드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는 솔직히 인플레이션이랑 이자율의 상승과는 반대되는 그런 요소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아마 컨시더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아재만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인데요. 어디서 얘기한 거를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노동력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도 6월을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이외에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노동력들이 일자리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실업수당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노동력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노동력이 이제 정상적으로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일터에서 노동력이 사용됐을 때 미국에서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그런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그 최소임금,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를 많이 올렸어요. 이 시간에 일하는데 15불씩 줘야 된다, 미니멈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아주 부담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또 임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제 6월이 되고 7월이 돼서 노동력이 증가되면 또 임금이 증가돼서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 테크놀로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인터넷도 혁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기술 발전이 있으면서 이렇게 큰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기술 발전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미국이 직면한 상황은 노동력에 주어야 하는 고임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테크 종목들이 잘 못 간다, 뭐 테크 종목들의 어떤 기대치 P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홀리스틱하게 보려면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테크놀로지가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이 키워드들만 봐도 주식시장의 흐름과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running 핫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버나 리프트의 기본 요금을 올리고요. 뉴욕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Real estate 부동산 가격이 soaring 아주 솟구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마켓에서 가장 큰 키워드 두 개를 고르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랑 레이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아리클에서 보는 키워드는 More big corporations are falling prey to cyber attack. 지금 이 사이버 어택의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큰 회사들이 사이버 어택에 타겟을 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질 거고요. 그것 때문에도 클라우드 베이스의 그런 사스라든지 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죠. 옛날에 그런 종목들이 역시 촉망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이제 상용하는 통화로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자산의 가치를 디미니싱 하지 않는 어떤 대체 안전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다른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CRB Commodity Index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Commodity Future Price를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덱스라는 거죠. 그러면 이 Commodity 인덱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커머더티 인덱스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머더티 인덱스에 있는 19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아주 난해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내가 가치주를 꾸며야 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있죠. 코코아, 커피, 그 다음에 카퍼, 구리죠. 그 다음에 콘, 커튼,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골드, 히팅 오일, 린호그, 라이브 캐틀. 이건 뭐냐면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물.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니켈, 오렌지 주스, 가솔린, 실버, 소이빈, 슈거 앤 위트. 대부분 이런 원자재 관계된 음식들, 음식 소재들이죠. 이런 것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눠 놓으면 뭐 어떤 종목을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이런 커머디티가 들어있는 그런 ETF 있었죠.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DBA 같은 거, 그 다음에 무 같은 거, MOO. 그 정도가 이제 이런 농축수산물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좀 비싼 광물들이 있죠. 골드가 있고 니켈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알루미늄, 카퍼 이런 종목 어떤 거 사시면 되는지 아시죠? 알루미늄 같은 거는 알코아, 심볼 AA, 카퍼는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거 아니면은 서든 카퍼 컴퍼니 그런 거 사시면 되고 골드는 골드 그냥 사시면 되고요. GLD나 아니면은 뉴몬트 마이너 같은 거 사셔도 되고요. 니켈 같은 거는 특별한 광물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ETF 같은 거 있죠? 특별한 광물 있는 거 XME였나? 그런 종목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부분 오일, 내추럴 가스 그런 게 있잖아요. 오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XLE 그런 거 사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정유주들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같은 거는 뭐 EOG 그런 종목 사셔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커머더티를 보시면서 이런 섹터와 종목을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한 몇 년 정도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19가지가 있고요. 그 19가지 중에서 이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중을 보시면은 에너지가 39%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griculture, 농산물, 농축산물 관계된 게 41%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같은 게 17%, 13%,
precious metal 같은 게 7%. 그러니까 precious metal 같은 거는 뭐 금, 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copper는 이 industrial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비율로 해서 내가 가치주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여러분이 수익을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CRB 인덱스를 보시면은 현재 223 정도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2004년에서 이제 2008년으로 넘어가는데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CRB 인덱스가 만약에 25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정말 심각하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로 대부분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원자재와 산업재, 에너지 쪽으로 쫙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술주나 고성장주는 좀 축소하는 게 말이 맞겠고요. 그리고 기술주라 그래도 지금 전체 산업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종목들, 그걸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비중을 축소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2004년부터, 그러니까 이 전체 S&P를 보시면요. 지금 닷컴 버블, 그 다음에 911 연속으로 2년 동안 주식시장이 38% 정도 빠졌던 그런 2년이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 밀레니엄 시대죠. 2000년부터 2002년 그때까지죠.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2007년 그때 또 한번 꺾이게 되죠. 리먼 브라더스 문제가 생기면서 확 꺾여 버렸죠. 그때도 보시면 한 48%가 1년 반 정도 사이에 쫙 빠져버렸어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회복기, 그러니까 2002년 후반기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죠. 그거를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확 꺾이고 그리고 지난 한 5월부터 우리가 회복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지금 회복해서 우리가 1년 정도 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년 정도 됐을 때 약간의 이런 플라토가 생기잖아요. 보시면은 1년 정도 급격히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횡보를 하는 한 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어떤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산타 랠리 때 조금 상승을 하고 또 다음 해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소폭의 상승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뭘 아시냐 하면은 이 섹터별로 퍼포먼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섹터별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머티리얼 제가 이렇게 미리 분홍색으로 이렇게 마크를 해놨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언제부터라 그랬죠? 회복세가 2004년부터 우리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002년에 꺾여서 회복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섹터가 있죠. 이런 섹터가 이 머티리얼이 있는 섹터, 원자재 섹터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20년 끝나고 2021년에 이렇게 원자재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섹터는 에너지 섹터. 에너지도 2002년부터 계속 상승을 하죠. 그리고 다시 꺾이고 상승하고 또 꺾인 상태에서 올해 2020년을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가장 큰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에너지 섹터의 올해의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최소한 한 지금 올라왔던 거에 2배는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다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회복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주 2002년에 그렇게 꺾이고 금융주가 잘 되죠.
항상 이렇게 경제가 위기가 있는 그 다음 해부터는 금융주들이 잘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금융주의 상승세는 다른 섹터보다 좀 일찍 끝나게 돼요. 그걸 한번 기억하세요. 한 1년 정도 일찍 끝났어요, 상승이. 그리고 산업재도 물론 이렇게 성장은 쫙 있었어요. 하지만 산업재라는 거의 특성 때문에, 왜냐면은 사이클 자체가 오래 걸리죠. 돈을 오늘 넣으면 그 돈이 돌아오는 게 꽤 오래 걸리죠, 산업재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리를 하나 만든다, 길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몇 년이 거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한 5년에 거쳐서 90% 정도 성장. 그러니까 한 10% 미만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은 하되 좀 더디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성장은 있어요. 성장은 있지만 성장세가 상당히 둔하죠. 그러니까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테크놀로지 종목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들도 성장을 많이 하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유틸리티도 성장을 많이 해요. 몇 퍼센트나 했을까요? 114%, 5년 동안. 그리고 바이오도 거의 테크놀로지랑 비슷하죠. 성장세가 상당히 둔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바이오가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쪽이 바이오젠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경기 민감주, 회복하는 첫 해에 많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둔화를 일으키죠.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부터 봐도 약간 둔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회복세 때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추세를 본 그런 섹터별 강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회복에서 고이자율과 고인플레이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리캡을 하면 머티리얼, 원자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그리고 파이낸셜, 산업재도 괜찮은데 좀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것도 성장세는 지속적이지만 약간 속도는 느리고, 유틸리티는 한국말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틸리티도 성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베스트 섹터를 고르라 그러면은 유틸리티, 머티리얼, 에너지, 파이낸셜,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이 뒤쪽 부분만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각도와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으로 보시면은 2003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의 모습이 이거와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오늘 저도 내일 연준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게 페드에서 해야 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질문하는 기자들이 제롬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인플레이션 쪽으로 막 밀어붙이려 그러면은, 금리 인상 가는 쪽으로,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좀 영악하게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계속 이자율의 상승,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듣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쪽으로 자꾸 불안감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괜찮은가 싶어서 또 괜찮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갈팡질팡을 못 하는데, 결국은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제 거시경제의 틀로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과거에 우리가 학습했던 그런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그쵸? 원자재,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무식할 정도로 한번 느려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되느냐 하면 CRB 인덱스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 선물 지수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같은 거, 선물 지수들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증시 시황 마감할 때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저도 나름대로 내일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될지, 지금 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정리를 하고 지금 이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거를 여러분과 함께 쉐어했습니다. 증시 시황은 증시 시황대로 정말 일기예보 듣듯이 그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고요. 또 이런 영상들은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 댓글,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애하고 더 많은 리서치와 많은 컨텐츠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